수영장에서 일할 때 겪은 일. 세 번째. 제가 강남 쪽에서 근무할 때 두 군데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처음 근무했던 곳에서 회원님들에게 들은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여성 회원님 두 분이 항상 오후 5시 반에 같이 오셨습니다. 두 분은 친구 사이이자 같이 동업을 하는 사이로 오랜 기간 알고 지낸 그 정도 사이란 것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회원님들과 퇴근길에 시간이 맞아 커피를 마시러 잠시 커피숍을 들렀었는데요. 혹시나 해서 회원님들에게 물어봤을 때 두 분이 겪은 오싹한 얘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수영 레슨을 받고 계셨는데 그날 두 분이서 약속 시간이 저녁 8시쯤이라 자유시간을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 분이서 수영 자세도 봐주시고 천천히 몸을 좀 푸시다가 마지막에는 같이 3, 4번 레일에서 저병으로 한 바퀴 돌고 나가자고 얘기하시다 합니다. 그렇게 출발을 하고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심한 저병으로 가르니 여간 힘이 들던 게 아니었답니다. 여차저차해서 중간쯤까지 갔을 때 두 분이 동시에 비명을 지르면서 수영장 바깥으로 황급히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옆에 계시던 회원님들 포함해서 모든 강사분들이 뛰쳐나와 상황을 봤는데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고 두 분은 민망한 나머지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고 하네요. 이유인즉슨 두 분이서 시합을 하는 도중 앞에서 저병으로 헤엄쳐오는 흐릿하지만 확실한 남자 형체가 검은색 물결처럼 자신들을 향해 오고 있었다고 하네요. 처음엔 얼핏 잘못 본 거겠거니 했지만 다시 보니 웬 남자가 치아를 드러내고 씩 웃으면서 엄청난 속도로 자신들을 향해 오고 있더랍니다. 저병을 하던 중이라 확실하진 않아 두 분 다 거의 동시에 수영을 멈추고 그 형체를 뚜렷이 봤다고 하네요. 그것을 보고 기겁을 하셨다고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일이 조금 늦게 끝났을 때 그날만 시간을 변경해서 수영 강습을 들었다고 합니다. 수영 강습이 끝나고 샤워를 마치고 나왔는데 회원님 한 분의 수경을 수영장에 놓고 왔다고 합니다. 깜빡한 거라 하는 수 없이 두 분이서 불 꺼진 수영장으로 가고 있는데 투명 유리문 앞으로 뭔가 사람의 실루엣 같은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처음에 회원님 한 분은 누가 대체 저런 데서 괴성망측한 짓을 하나 하며 신기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분이서 같이 유리문에 얼굴을 밀착한 순간 그대로 기겁하며 도망쳤다고 합니다. 수영장 한가운데 웬 여자가 물에 꼿꼿이 서 있는 것을 봤다고 하네요. 머리가 너무 길어서 무슨 수중발레 같은 걸 연습하는 건 줄 착각할 정도로요. 신기하게도 물에 서 있는 상태로 천천히 무중력처럼 돌더랍니다. 결국엔 얼굴을 마주쳤는데 얼굴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건 제가 자주 겪는 일이고 다른 강사님들도 흔하게 겪는 일인데요. 일이 끝나고 나면 샤워를 하잖아요. 샤워를 할 때 수영장 쪽에서 가끔씩 흥얼거리는 노랫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수영장 특유의 그 울리는 소리로요. 이상해서 가보면 아무도 없고요. 그런데 가끔 강사님들끼리 저녁 내기로 시합을 할 때도 귀에서 머러머러 속삭이거나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건 강사님들이 거의 반 이상 겪어본 일이라서 다들 오싹했던 경험이 있네요. 그리고 제가 겪은 마지막 얘기는 회원님들과 강습이 끝나고 마무리 정리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유시간을 즐기고 있는 회원님들에게 이제 그만 끝났다고 말씀드리러 가고 있는데 수영장 한 귀뚜기 쪽에서 웬 꼬마아이가 쭈그리 앉아있는 겁니다.
그것도 등을 돌리고서 그렇게 앉아있는 겁니다. 혹시나 부모님이랑 같이 왔는데 토라져서 저러는 건가 싶었지만 저는 가까이 다가가진 않았고 최대한 태어난 척 회원님들에게 시간이 다 됐다고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그 아이의 피부색이 푸른색에 가까웠거든요. 아무리 수영장에 오래 있어도 피부색이 그렇게 될 수는 없으니까요. 무엇보다 그 일을 회원님들에게 물어볼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작은 아이의 혼령은 회원님들 중에서도 봤다고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별 생각 없이 저처럼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겪은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댁에는 개가 있었다. 아마 씨박연 잡종이겠지만 새하얗고 깨끗한 털을 진 개였다. 이름은 멍구. 멍구는 동네 들개들의 큰형님 같은 존재라 멍구가 돌아다닐 때면 뒤에 5마리에서 9마리, 많으면 15마리씩 개들이 따라다니곤 했다. 그 정도로 대단한 개였다. 그런 큰형님 뻘인 개가 왜 할아버지 댁에 있었냐? 그것은 또 괴상한 이야기로 이어진다. 우리 할아버지는 선생님으로 일하셨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출근하러 여기 가는데 멍구가 있더란다. 부하들 없이 딱 멍구 혼자서만. 할아버진 별 생각 없이 멍구에게 말을 걸었다고 한다. 왜 무슨 일이니 멍구? 이 주변은 네 영역이잖아. 부하들은 다 어디 갔어? 멍구는 할아버지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낑낑대며 아양을 부리더라는 것이다.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전철이 도착했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그대로 출근했다. 일을 마치고 다시 그 역에 도착했는데 아직도 멍구가 거기 있었다. 할아버지는 왠지 모르게 다시 멍구에게 말을 걸었다. 멍구, 너 우리 딸이 만나고 싶은 게냐? 왠지 모르게 우리 엄마랑 멍구를 만나게 해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더란다. 그래서 멍구를 집에 데려가 당시 고등학생이던 엄마에게 보여줬다고 한다. 멍구는 엄마를 만나자마자 달려들어 어리광 부리기 시작했다. 엄마는 멍구 너 우리 집으로 올래? 이렇게 물었고 멍구는 그저 응! 이렇게 짓고는 그대로 집까지 따라왔다고 한다. 그리고 그날부터 지역의 보수격인 개가 할아버지 댁에서 지내게 된 것이다. 집에 온 다음날 어디서 소집이라도 한 건지 들개들이 한가득 할아버지 댁 정원에 모여 있었더라나 가족들이 다들 놀란 건 그 강아지들이 기강에 잡혀 있었다는 점 때문에서였다. 멍구는 집안을 드나들며 밥도 먹고 하는데 부하개들은 결코 집에 발 한 번 들여놓지 않았다. 정원에는 드나들었지만 결코 집 안으로는 들어올 생각은 않았다고 한다. 아침에는 멍구가 선두에 서서 수많은 개들과 함께 밖으로 나서 거리를 돌다가 밤에 돌아왔다. 그리고 그런 생활이 한동안 이어졌다. 그렇게 반년가량 들개들이 정원에 드나드는 일이 이어졌지만 어느 밤 개들이 낑낑거리며 울더란다. 한밤중 내내 개들이 낑낑대며 울어서 시끄러워 잠을 못 잤다고 한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멍구 곁에 붙어 다니던 부하 강아지들이 모두 사라졌다.
아마 보스 자리를 물려줬던가 빼앗겼던가 했던 모양이다. 그 다음 날부터 넘버 2였던 강아지가 부하들을 이끌고 돌아다녔거든. 그리하여 멍구는 할아버지 댁에 완전히 자리 잡게 된 것이다. 할아버지는 멍구에게 주려고 개목걸이를 샀다고 한다. 그리고 싫어하는 멍구에게 억지로 채워줬다. 하지만 분명 낮에는 목걸이를 차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걸 봤는데 밤만 되면 목걸이가 벗겨져 있었다. 처음에는 우연히 벗겨진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무리 목걸이를 채워줘도 밤만 되면 벗겨지더라는 것이다. 결국 할아버지도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었다. 아이고, 지금까지는 이런 거 없이 지내왔을 테니 내가 미안하다. 미안해. 멍구는 그런 할아버지를 보고 하고 두 번 짖더란다. 그 다음날 멍구는 어디선가 목걸이를 가져와 엄마 앞에 내려놓았다고 한다. 왠지 모르게 멍구가 채워줬으면 하는 것 같아 엄마가 목걸이를 채워주자 계속 그 목걸이는 차고 다녔다. 엄마가 나를 낳고 나서 멍구는 내 좋은 놀이 상대가 되어주었다. 귀를 잡아당기고 콧구멍에 손가락을 넣고 그렇게 내가 난폭하게 울어도 멍구는 결코 화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목걸이만은 달랐다. 내가 목걸이에 손을 대려고 하자 이러면서 화를 내곤 했다. 다른 곳은 아무리 만져도 가만히 있었다고 했는데 목걸이에는 손도 못 대게 하는 것이었다. 참 이상한 강아지였다. 그리고 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멍구도 너무 늙어 움직이질 못하게 되었다. 그 무렵 이미 20년 넘었을 거라고 할아버지는 말씀하셨다. 멍구가 위독해질 무렵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작별 인사를 하게 되었다. 모두 울면서 멍구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작별 인사를 건넸다. 한 사람씩 머리를 쓰다듬어 줄 때마다 움직이기도 힘든 멍구가 머리를 들어 쓰다듬어주는 각각의 가족들을 바라봤다. 나는 아직 어려서 죽음이라는 게 뭔지 명확히 알지 못했던 나였지만 그때 처음으로 죽음이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았다. 멍구와 눈을 마주치며 울면서 그날 밤 어째서인지 엄마가 이렇게 말했다. 현관문 열어도 괜찮을까? 멍구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 같아. 나도 그런 기분이었다. 5살 난 여동생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그날은 현관문을 열어놓고 잤다. 아침에 일어나자 멍구는 없었다. 움직일 수 없었을 텐데 없었다. 멍구가 언제나 사용하던 밥그릇 위에는 멍구가 목에 찼던 목걸이가 놓여 있었다. 멍구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달까? 이틀이 지나 내 꿈에 멍구가 나왔다. 말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그저 내 얼굴을 할짝할짝 핥고는 저벅저벅 걸어갔을 뿐. 나는 꿈속에서도 안녕하고 손을 흔들어줬다. 다른 가족들도 모두 같은 꿈을 꿨던 것 같다. 멍구가 인사하러 왔었다고 엄마도 여동생도 말했었으니 할아버지는 원래 꿈을 안 꾼다며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지만 아마도 만나셨겠지.